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영하 4도에서 영상 1.6도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어 출근길 운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시거리는 군산 40m, 김제 50m, 부안과 익산 60m 등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14도에서 1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 사이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GM 군산 공장의 활성화 해법이 안개 속입니다. 회사와 노조 그리고 지역사회가 어떤 대안을 찾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GM 군산 공장 사태 해법으로는 크게 4가지 정도가 거론됩니다. GM이 군산 공장에 전기차를 비롯한 신차를 배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지만 회사는 답변을 꺼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3조 원으로 GM의 주식을 사서 GM의 2대 주주가 된 뒤 군산 공장을 활성화하자는 대안은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3자 매각은 과거 중국 상하이차가 쌍용 자동차를 매입한 뒤 기술만 빼돌리고 경영권을 포기한 적이 있어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지역사회는 정부에 지역 경제를 살릴 대체 산업을 요구하는 한편 군산을 전기 자동차나 미래형 자율주행차의 중심지로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구조적인 변화 없이는 지원해봤자 실효가 없다. 오히려 지금 과거의 그 전통적인 차보다는 미래의 차를 이런 기회에 미래차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 되겠다. GM의 세계 생산 판매 전략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다가 승부를 걸었기 때문에 군산 공장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전략적 거점으로 만들자. 뾰족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라북도 자동차 산업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엔 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GM 사태로 비정규직인 하청업체에 큰 피해가 예상되지만 정부 대책은 겉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살리기의 해법으로 미국 부품 시장 공략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철 기자입니다. 전북 자동차 융합기술원에 입주한 한 기업이 트럭용 라디에이터 그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버스의 에어컨 실외기를 개발 중입니다. 자동차 융합기술원은 군산의 소규모 자동차 협력 업체들과 함께 미국에 판매할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대체 부품 시장을 녹화하기 위해서 미국 시장에 인증을 하고 있는 카파라고 하는 협회하고 이미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에 있는 협력업체하고 후드, 범퍼, 램프 등 5개 부품을 선정을 해서 현재 부품을 개발하는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군산의 자동차 업체들이 올해 안에 미국 부품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GM 군산 공장 하청업체들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을 자율주행차 시범 지역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올해 안에 정부로부터 3천억 원의 국가 예산을 따내야 합니다. 새만금 수변도를 통해서 테스트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해내고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을 이쪽 새만금 산단에 집적화하고 이걸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국제협력센터를 만들고 GM의 비정규직 200여 명은 지난달 일방적으로 해고 통지 문자를 받았습니다. GM이 이들을 구제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전라북도의 미국 부품 시장 공략이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의 수돗물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보다도 무려 60%가 비싼데 공공재 성격인 수돗물 가격의 지역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정부 지원 확대 등 대책이 필요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북의 수돗물 값은 1톤에 평균 914원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서울보다 무려 60%, 전국 평균보다는 30%가 높습니다. 환경부는 지리적인 이유가 크다고 설명합니다. 많이 인구가 분산되어 있으면 관거길이도 길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정수장 규모도 작기 때문에 그 규모의 경제 이런 부분들도
좀 작용하기 어렵고. 문제는 전북의 수돗물 생산 원가가 톤당 1,185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77%로 전국에서 11번째로 낮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요금 현실화 요구에 다른 지역보다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이미 올 들어 정읍과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이 요금을 올렸습니다. 공공재 성격이 강한 수돗물의 가격이 시도, 시군별로 큰 차이가 나고 가격이 비싼 지역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곳이 많다는 상황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여건을 무시한 요금 현실화 정책을 손봐야 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원가 반영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원가 산정 방식 개선과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현실화율 목표 설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상수도 시설 확충과 현대화 사업에 있어 정부의 지원 확대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해에서야 수돗물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노후 상수도 교체 비용을 군 지역에만 일부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는 수돗물 가격의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대폭적인 투자 확대를 담은 수도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는 국내 유일의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입니다. 지정된 지 6년이 다 돼가지만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도 확실하지 않고 전주시도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5월 전주시는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6년이 다 돼가지만 전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명인 발굴과 전통 음식점 지정, 또 비빔밥 축제나 명품 김치 산업화 같은 기존의 사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 셰프나 요식업소들의 창의성을 끌어내는 참신한 기획이나 과감한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지금의 어떤 비빔밥 축제 정도 가지고는 음식 창의 도시로서의 어떤 음식 문화를 이제 우리가 대변할 수는 없고, 민간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도 부족했습니다. 지난해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 위원회는 한 차례 열린 것이 전부입니다. 유네스코 시민 네트워크에 예산을 지원한 것도 한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정된 이후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표류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현재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년이라는 시간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로 지정된 뒤 뚜렷한 추진 방향을 정하지 못했고 음식 산업화에 대한 이렇다 할 만한 사업도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기대들이 있었던 음식 산업을 좀 중점적으로 그 발판을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행정에 좀 의지가 없지 않았나 싶고요. 창의적으로 음식 문화를 계승 발전시킨다는 것이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의 취지지만 전주시는 아직도 전주 비빔밥만을 외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기자동차 생산업체가 김제 둥지를 틀기 위해 산업단지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완주군은 주민에게 평창 동계 패럴림픽 관람권을 지원합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전기자동차 생산업체인 IT엔지니어링이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이 업체는 98억 원을 들여 8만 2천 제곱미터를 매입합니다. IT엔지니어링은 이곳에 내년까지 공장을 짓고 300여 명을 고용해 전기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완주군이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주민의 평창 동계 패럴림픽 관람을 지원합니다. 완주군은 아이스하키 경기 관람을 원하는 주민에게 경기 일정에 맞춰 입장권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원시가 제1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남원시는 이마트와 함께 즉석 추어탕을 개발해 세외 수입 확충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시도, 이와 같은 도전을 함으로써 지방 재정 그리고 지방 경영의 확충과 건전성을 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주군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무주대구 고속도로와 태권도원 진입도로, 무주 생태모험공원 등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로스쿨과 의대, 약대 입시에서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됩니다. 교육부는 지방대학 육성법에 따라 로스쿨에서 신입생의 20%를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바꾸고
로스쿨의 사회적 취약계층의 선발 비율도 5%에서 7%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30%로 돼 있는 의대와 약대, 치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해 오는 8월에 발표하는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바른미래당이 취약지역에 대한 조직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오는 16일까지 현재 공석인 전주시 갑과 병, 익산시 을 등 7개 지역위원장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고 주요 인사의 영입 작업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예비후보 등록이 진행 중인 도지사와 6군데 시장 선거구에서도 군산시장만 예비후보를 확보하는 등 국민의당 분당 사태 이후 선거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경기전에서 주말 상설 공연이 펼쳐집니다. 전주시는 경기전의 부속 건물인 수복청에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간 동안 국악 공연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여름 혹서기를 제외하고 오는 10월 14일까지 모두 60차례 공연을 가질 계획입니다. 올 초 전북의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가 다른 지역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전북의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 줄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감소율 4.2%보다 2배 이상 높은 겁니다. 전북의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 지역 경제 침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순창군 동계면 한 내리막길에서 47살 황모 씨가 몰던 5톤 화물차가 뒤집어져 황 씨와 황 씨 어머니 80살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굴삭기를 실은 차량이 중심을 잃고 뒤집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